안녕하십니까. 완전히 정치 경찰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데 법안이 통과돼서 면직되고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제 6시, 어제 4시 정확하게 4시 6분께 이진숙 위원장 집이 강남구 대치동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4시 6분께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계속 방송이 저녁마다 라디오 방송이 매일 있으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박정홍의 한판 승부 CBS입니다. 방송에서 강력하게 이진숙 체포에 대해서 저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 서조국 TV에서는 저녁에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못해서 처음 다룹니다. 체포영장은요, 체포영장은 구속영장하고 요건은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이제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다. 중요한 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몇 번 할 때마다 국회에 계속 출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짜를 잡은 시점 토요일 날, 그때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실제 방송 미디어 법안, 바로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하는 법안 통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장관으로서 국회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의 매일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서면 내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불출석했던 건데, 이걸 추석 연휴 앞두고 특히 면직되고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제 제가 라디오 방송 갔더니 강성필이나 민주당의 패널들 등은 심했다. 4명의 패널이 전부 경찰이 과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요, 황당한 게 그때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고 하루 만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탄핵 의결이 돼서 직무가 정지돼 버렸어요. 직무를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성국 TV, 그 다음에 배성희 TV, 그리고 이제 서정욱 TV 나오려고 저는 예약을 해놓고 그날 국회에서 갑자기 불러서, 저희 서정욱 TV는 못 놓는데 그날 고성국 TV하고 배성희 TV 이런 데 방송에서 탄핵이 부당하다, 이 좌파들이 못하는 일이 없다, 탄핵이 부당하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때 이걸 선거법 위반이 하는데, 아니 그때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사전선거 운동했다. 궤변 중에 궤변을 경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혐의 자체가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특히 공직선거법이 있다? 말도 안 되고요. 그러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란 게, 우리 정무직 공무원들 중에 그 정도 비판 안 한 이런 게 있습니까? 옛날에 노무현부터. 그래도 형사처벌한 적은 없어요. 정무직 공무원이 좌파가 어떻다, 이 정도 가지고 이걸 체포까지 하는 이런 데 경우는 없었는데, 이거는 이진숙 위원장이 그만큼 겁나는 거예요. 하루 만에 탄핵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빵 있잖아요. 10년 전에 MBC 대전 지사장 할 때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얼마나 틀었습니까? 원래는 법인카드 청문할 때 내지도 않는 걸 가지고 제출했더니 빵 가지고요. 그걸 배임죄거든요. 근데 또 자기들이 배임죄는 없어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법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의 법카. 이런 식으로 빵 가지고 그렇게 털더니, 이제는 이제 유튜브 출연해서 몇 마디 이걸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님 말씀처럼 나라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 특히 수갑까지 천으로 가렸지만,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이재명이가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누가 시켰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항의하고 있잖아요. 실제 참 이걸 보면 진짜 우리 법치가요, 완전히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으로 후퇴하는
이런데 그 상황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이진숙 위원장이 눈에 가신 거예요. 계속 사표 안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면직되자마자 영장을 청구하는 이런데 그 보복이다. 그러면서 지금 김현지 문제나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슈를 딴 데로 돌리자. 이런 그 의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만 봐도 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경우에 인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검사도요, 보세요. 영장 자판기잖아요. 판사나 검사가. 저는 경찰도 문제지만 판사나 검사도 영장 청구는 검사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등포에서 올라오면 검사가 막아야 되는데 검사도 그 자판기잖아요. 그 다음에 발부한 판사도 정말 이게 부끄럽다. 우리 사법 전체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이런 데 그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근데 만약에 경찰이 판사인데 뭐 이준석 위원장이 서면 연기에서나 국회 출석 때 못 간다 이걸 제출했는데 이걸 누락해서 속이고 만약에 검사나 판사를 속이고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건 게 경찰이 엄청난 범죄고 그게 아니고 모든 서류가 다 구비되어 있는데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했다면 판사 검사도 공범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일 그 3시에 체포적부심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그 전에 경찰은 어떻게 할까? 다 아시다시피 체포영장은요. 48시간입니다. 48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위원장 체포 집행행위 4시니까 4시 6분. 내일 4시 6분까지 효력이 있는데 근데 이거 내일 3시에 체포적부심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일 오전 중으로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경우에 체포적부심이 어떻게 되는가? 법리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법적으로 이제 그 판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석방을 해버린 경우가 판례가 없어요. 내일 오전에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을 경찰이 석방을 했다.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그러면요. 오후에 3시에 체포적부심을 할 실익이 있냐 없냐 이런 데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형사법의 가장 권위자 신희철 교수나 그 다음에 그 정준길 변호사 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제가 여러 분하고 상의해 봤는데 그 외 판사 한 분하고요. 전부 이게 그 통설이 판례가 없는데 통설이 그 내일 3시 전에 경찰이 석방할 수가 있잖아요. 이진숙 위원장. 석방을 하면 그러면 이게 체포적부심은 실익이 없다 합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상태에 피의자가 이제 그 풀어달라는 이런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석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굳이 뭐 체포적부심을 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기각 내지 각하로 그냥 끝난다. 실익이 없다는 건 이미 풀려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이진숙 위원장은 풀려나더라도 경찰이 그 불법 체포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게 경찰을 고발하거나 이거는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체포적부심을 안 하더라도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경찰을 불법 체포로 형사고소하는 이거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아마 이게 경찰이요 이진숙 위원장처럼 거물급 장관급 인사를 체포를 했다. 이 말은 이게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탄압이죠.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제 그 3시에 체포적부심이 열리는데 근데 이것도 실익이 없는 게요. 이것도 이게 그 판례는 없는데 보통 이제 그 체포적부심하고 구속적부심은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제도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영장을 청구해버리면 우리가 체포적부심에서 불법 체포라고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이기더라도 또 이게 구속요건하고 체포요건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속영장은 또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에서 이준숙 위원장이 이기더라도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크게 활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48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잖아. 석방되면 실익이 없고 석방 안 되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또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그 큰 실익은 없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내일 뭐 3시에 체포적부심은 제가 봐도 의미는 없고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첫째, 빨리 48시간 이내에 직권으로 경찰은 빨리 석방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게 그 탄압, 이재명 부역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즉각 이준석 위원장 먼저 석방해라. 이렇게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일단 이게 체포적부심에서 체포가 불법이다. 이걸 판단해 주면요. 여러모로 영장실질심사 때 도움은 되잖아요. 체포가 절차가 불법이다. 이러면 이게 그에 기한 진술이나 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불법이 되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필연적 관계는 없지만 도움이 되니까 체포적부심에서도 체포가 불법이라는 걸 법원은 판결하라. 이게 두 번째 요구고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진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데 만행을 저지르면 아마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또 이게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된다. 왜? 아니, 범죄가요. 중대한 범죄가 없어요. 소명된 게. 혐의 자체가 제가 보기에 범죄가 안 돼요, 저는. 아니, 대통령 선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사전선거 운동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이 탄핵 직무정지력이 그 정도 발언 가지고 여기 뭐 불법 처벌할 정도로 공무원이 정치중립 어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없고 그 다음에 도망갈 염려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이니까 인멸할 증거가 없잖아요. 방송이니까. 따라서 저는 뭐 영장 실질심사까지 최악의 경우에 간다. 그러면 이게 저는 100% 기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좌파 정권은 못하는 짓이 없는 악랄한 독재 중의 독재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혐의로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이거야말로 특검하고 똑같은 미치광이 경찰이 정신 이상 경찰이 완전히 우리 나라가 전체가 미치가 돌아갈 정도로 이재명과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개딸 눈치 보면서 완전히 사법 유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준석 위원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요. 저하고 자주 만나고 방송도 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참 이게 추석 앞두고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데 힘내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48시간 내에 석방할 가능성도 많고요. 석방이 안 되더라도 이게 체포적부심에서 불법 체포 인정되고 그게 아니고 또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더라도 100% 기각돼서 석방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면 이준석 위원장의 체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자유파의 대선 후보가 장동혁과 이준석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체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을수록 커지는 겁니다. 힘내시고 앞으로 더 단단한 자유파의 여전사로 거듭나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